자, 수업 어떻게 진행하냐면은요, 우리 문제풀이였죠. 문제를 사례형이랑 선택형이랑 둘 다 풀었는데, 저는 왠지 선택형 같은 경우에 그냥 1번은 뭐다, 1번의 기억은 뭐, 니은 뭐, 이러면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암기장 내용들 한번 빠르게 복습하면서 이번 문제가 요 암기장 내용에서 요렇게 도출이 된다더라 해서 전체 암기장 목차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목차에서 이 암기 그 선택형 문제가 어떻게 기출이 되는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저는요, 그 변시 기출과 최신 판례만으로 지문을 만듭니다. 우리 안 그래도 그 공법 선택형은 양을 늘리다 보면은 끝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변시 모의고사에서만 나왔다. 요런 지문까지 우리가 뭐 알면 좋죠. 알면 좋은데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니까 좀 우선순위가 높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헌법은 안 하고 행정법만 진모를 했었는데 그 객관식 기출 위주로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객 기출보다 최신 판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제 최신 판례에 들어있는 3.5개년 판례의 지문을 뭐 선택형에서 낼 수 있는 것들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고 그걸로는 문제의 개수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나머지 지문을 변시 기출 지문으로 채워 넣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법 그 진보라니까 많은 학생들이 물어보신 게 선생님 저 지금 시즌 망했으니까는 이거 객관식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반년 동안 요거 이 120 문제만 공부해도 괜찮을까요? 요거 참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것만 하면은 충분할 리는 없겠죠. 충분할 리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충분하게 만들어 보려고 제가 좀 생각을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추려 봤어요. 그래서 객관식 기출에서 그 14회 동안 2번 넘게 나왔다. 이런 무조건 넣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신 판례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사례랑 기록에 나오는 거는 공부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요 120 문제를 마스터했다. 그리고 내가 사례 기록에 암기장 내용 다 안다. 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25개에서 30개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객기출도 공부 안 했는데 30개 가까이 맞았다면 나쁘지 않은 가성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적중을 목표로 문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리고 문제 제가 뭐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 헌법 객관식이랑 사례형이랑 문제를 동시에 드릴 텐데 사례형을 먼저 푸는 것이 약간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요거 취향의 영역인데 선택형을 먼저 풀어버리면은 막 수많은 지문들이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그 사례형을 문제를 풀면서 아까 봤던 지문이 막 아른아른거리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사례형을 먼저 푸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반대로 이 강평 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암기장 내용을 쭉 훑어볼 건데 거기서 객관식 지문을 먼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암기장 복습과 객관식 풀이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2교시에서는 제가 낸 문제를 이제 풀어보기 그건 또 생각보다 짧아서 1시간 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헌법재판론부터 봐요. 이 헌법재판론 책에서는 제일 뒤에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진도별 모의고사에서 사례형을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사례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영역인 이 헌법재판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재판이 적법해야지 본안을 판단할 거니까 위헌인지 합헌인지 나발인지는 적법 요건을 통과하고 난 이후의 일이니까 적법 요건을 먼저 보는 식으로 순서를 약간 교재와 다르게 구성을 했어요. 앞으로 6회 그 진도 공지사항에 있는 거 보셨죠? 내일 시험 범위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기본권 총론이랑 평등권까지 할 거예요. 자, 이제 뭐 잡소리 그만하고 실제 내용, 진짜 내용 들어가 봅시다. 헌법 총론이에요. 뭐 헌법재판 이렇게 있습니다. 오, 이거 뭐예요? 지금 이거 궁금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헌법재판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위헌법률 심판이랑 헌법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4회차 가서 이제 나머지 잉여 심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 이건 뒤에 해요? 요거는 통치 구조론 직전에 배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4회차로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은 오늘 한 내용은 기본권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헌법 재판을 다루는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 소원 두 가지에 대해 가지고 적법 요건을 다루어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 당연히 헌법 소원을 걸든 위헌법률 심판을 하든 앞서 가지고 이제 가처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경우에 가처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재판이 정지가 되니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가처분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요거 쓸 때요. 제일 주의해야 하는 거. 뭐 정당해산 심판은 문제로 잘 안 나와서 티가 안 나는데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조문이 있어요. 요거 막 권한쟁의 심판에 가처분이 될까 말까 긍정설, 부정설이 있는데 판례가 긍정설 입장입니다.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조문에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저 헌법소원 요거 하나만 조문에 빠져 있으니까 오야 헌법재판소법이란 거를 만들 때에 헌법소원은 가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게 입법자의 의도가 아닐까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판례는 헌법소원에 대해 가지고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이거 가처분 안 되면 큰일 나요. 절대 다수의 가처분은 헌법소원에 가처분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실무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법에서는 빼먹었지만 헌법소원은 가처분 가능하다. 오늘 사례형 요거 나왔죠? 사례형 나올 때 요거를 써야 됩니다. 일단은 조문이 빠져 있는데 조문에 없어도 판례는 인정해 준다. 요거를 제일 먼저 써야죠. 논의의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헌법 소원에 가처분이 가능하다 다음에 가능하면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의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겠죠. 그때 이제 이 요건을 채워 넣습니다. 1, 2, 3, 4번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답에서도 1번 요건 오케이, 2번 요건 오케이, 3번 요건 오케이 이렇게 답을 쓰게 될 거예요. 되게 자주 있는 답안지 패턴 뭐 이따가도 보겠지만 요거 요건 일반론 다 쓰고 사안의 포섭 따로 써야 됩니다. 요거 안 쓰고요. 그냥 본문에 뭉뚱그려 가지고요. 이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뭐 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쓰면은 내가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점수가 안 나올까 하게 될 거야. 이건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죠. 자,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뭐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서 다시 심판할 수 없다. 통치 구조론에 요거 비스무리한 거 있죠. 일사부재의입니다. 일사부재리와 일사부재의는 다른 개념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너무 단어가 비슷해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직 권한쟁의 헌법 통치 구조론의 이 법안 통과시키는 거에 대한 내용 안 하니까 일사부재의 말고 일사부재리만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기속력 요거 뭐 객관식에도 잘 안 나오고 사례형에서도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객관식에서는 좀 나오죠. 요거 오늘도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권한쟁의 심판의 기속력에 대해서 뭐 알게 될 겁니다. 이따가 객지문 보면 몇 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기속력에 대해 가지고 반복 입법이 가능한가? 요런 거는 이제 예전에 맹인 안마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되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복잡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래서 결정 이유에 대해서 기속력 인정하더라도 6명 이상 의견이 통일된 쟁점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인정이 될 텐데 그러지 않을 경우엔 별로 인정할 여지가 없다. 요거 개념적으로 조금 설명하려면 긴데 어차피 사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2014년에 헌법을 공부했거든요. 그땐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한물간 판례인지 요새 별로 중요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지문 이미 변시 기출에서만 2번 이상 나왔던 내용이에요.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상 결정 아니면 헌법소원의 인용 결정 같은 경우에는요.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 네 가지 헌법 재판의 공통점은 현재 이미 정해져 있는 헌법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성격을